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전구가 사실은 미니 공기청정기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플러그인 방식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공기청정기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만큼요, 늘 고정관념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오니스의 장수근 대표는요, 이 고정관념을 바꾸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CEO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공기청정기를 작은 미니 공기청정기로 개발을 해서요, 연 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로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장석훈 대표는요, 1960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도 문학 소년을 꿈꿀 정도로 독서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시를 쓰는 데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실제로 장석훈 대표는요, 1977년 제물포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스스로가 문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제물포 고등학교는요, 다른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장석훈 대표는 정말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인간은 탐욕주의자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요, 두 개 가지면 또 세 개 가지고 싶습니다. 심지어 100만 개를 가져도 한 개를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감독이 없다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물포 고등학교는요, 감독자가 자기 자신, 시험을 보는 당사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장석훈 대표는 정직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가슴속에 묻고 다녔습니다. 그 정직 속에서 자존감도 확립하고요, 그러면서 지식도 넓혀갔습니다. 물론 문학 청년의 꿈은 계속 키워갔던 거죠. 사실 이 정직 속에 자존감이 가득하면서 지식을 넓혀놓은 그야말로 든 사람의 경우는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나 친구나 불량배나 정말 두려운 곳이라고는요, 오로지 신만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석훈 대표는요, 자연스럽게 신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신부가 되겠다고 꿈꾸게 됩니다. 실제 제물포 고등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는데 스스로 신부의 길을 선택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 반대는 심각했습니다. 장석훈 대표도 부모님이 눈물로 설득을 할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재수를 결심한 이상 장석훈 대표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동안 신과 함께하고 신과 가까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그 욕구도 강했던 거죠. 실제로 장석훈 대표는요, 1980년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는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장성훈 대표가 전자공학 되고 나서도 장성훈 대표는 늘 시를 가까이 했습니다. 시집을 읽었고요. 전자공학도가 엄유시인이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탈출구이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큰 낙이기도 했습니다. 1983년 전자공학과를 졸업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집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훈 대표는 누구보다도 초고속으로 금성사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성훈 대표는요, 통신기기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주로 팩시밀리를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팩시밀리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디어들이 쑥쑥 기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팩시밀리와 프린트를 복합해서 만들 수 있는 복합기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상사나 선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사나 선배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구소 내에도 유명인이 되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핵심 연구원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이고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10년을 하고 나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따분함을 느낀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뭔가 새로움이 없을까? 그 새로움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불태워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작정 사표를 냅니다. 그때가 1993년의 일입니다. 입사 10년 차였습니다. 그리고는 창업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창업을 하면 될지,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때 장성훈 대표는요,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생화가 자라듯이 스스로 자라서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주문은 많이 이어지고요. 개발이 밀려드는 것처럼 회사의 수익도 쭉쭉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사무실도 이전하죠. 경기도 시흥으로 좀 더 좋고 좀 더 편안한, 그리고 안락한 곳으로 회사도 이전을 합니다. 장성훈 대표는 그렇게 사업 시작 4년 만에 중소기업으로 안착을 시킵니다. 문제는 인력 관리였습니다. 개발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요, 인력 관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늘 문제가 터지는 게 인력이었고요. 인력에서 문제만 터지면 그때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개발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성훈 대표는 중대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가 이제라도 나 홀로 개발해서 납품하는 1인 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 내용에 따라서 내가 직접 개발해서 납품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내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넘겨서 그가 개발해서 그가 납품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슬림형 공기청정기 기사라는 내용을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아토피 환자도 많아지고요, 비염 환자도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천사 내지는 세계 평화의 공헌도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2007년에 이제 공기청정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오니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스스로를 다독여 가면서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의 공기청정기입니다. 은딱 보기에는 공기청정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러그인 전기 콘센트에 꽂으면 공기청정기 실제로 됩니다. 그만큼 자기 나름 들였던 기술과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만든 제품인 거죠. 실제로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플러그인 방식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음이온을 발생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필터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필터형보다는 이렇게 플러그인형으로 음이온을 발생하는 그런 기계인 거죠. 가격이요? 굉장히 싸죠. 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과거에 공기청정기 하면 크고 비쌌다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2만 원 정도? 이 정도에 개발할 수 있게끔요. 그러면서 개발 제품도 다양화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장성훈 대표는요, 국내 시장에 4가지 종류의 공기청정기를 내놓습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종류의 공기청정기는요, 크기도 무척 작고요. 실제 항균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성훈 대표는 정말로 대박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신종플루가 국내 하늘을 공습을 했습니다. 2009년이었는데요. 모두들 그 신종플루에 감염될까봐 덜덜덜 떨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사업은 운이라고도 하는 게 이 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나사에서 공기청정기가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부터 공기청정기는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매출도 수직 상승을 하고요. 2010년에 매출액을 50억 정도를 달성할 만큼 크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니까 미국 업체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기청정기와 LED 조명을 결합시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장성훈 대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리고는 스스로가 개발하는 거예요. 디자인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개발을 끝내는 시간이 불과 40일 만에 모든 것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라비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LED 등과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라비타는 실제 이 안에 많은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항바이러스 기능이나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 기능이나 혹은 니코틴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뭔가 남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수산 라디칼 이온을 발생을 시킵니다. 수산 라디칼 이온은요, 환경 친화적이고요. 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살균 효과까지 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는 2010년 7월에 미국 시장에 출시를 시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빛과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예감될 만큼 주문을 달고 왔습니다. 15일 만에 30만 부를 수출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스스로도 놀랍니다. 순식간에 월 100만 불 수출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에서 인터뷰가 쇄도할 정도고요.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러브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2010년 11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는 LED 공기청정기가 내 특혜를 침해했다는 고소장이었습니다. 그것도 150페이지나 되는 분량이었죠. 그때 장성훈 대표는요,
선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였죠. 그 선배는 정말로 특허 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정말 뜻밖의 고행이 시작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 한마디가요, 그야말로 매출을 급전직하로 떨어뜨리고요. 인터넷에서는 장서군 사기꾼이란 말이 마치 형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라비타의 매출 추락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였고요. 그야말로 창사 이래 교통신호도 한 번 안 어기본 사람이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죠. 나 홀로 소가림하는 거예요. 매출이 50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을 때까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장성훈 대표는 스스로 다시 변합니다. 가족을 보기 미안해서 스스로 새벽에 출근하고요, 야밤에 퇴근하는 거죠. 가족들과 마주침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실에서는 특허 소송을 준비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를 하고 나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에서는요, 열불이 아니라 미쳐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장성훈 대표는 이 억울함, 이 화병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관악산행을 결심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관악산을 가서요, 스스로 이 화를 억누르고 오겠다는 거죠. 이 시름을 달래겠다는 거죠. 점심시간에 잠깐 올라갔던 관악산은요, 스스로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야생화를 찍어서 SNS에 게재한다든가,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잠깐 동안이라도 까먹었던 음유 시인으로서의 한 편의 시를 써서 야생화와 함께 올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거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은 방법을 이 야생화와 시를 통해서 스스로 달랬던 겁니다. 그래서 장성훈 대표는 서서히 인터넷상에서 야생화 시인 내지는 관악산 시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점점 공감 횟수도 많아지고요. 산행 행이 지속될수록 시 창작은 많아지고 마음속은 점점 달래나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받을 때 정말 길게 끌고 왔던 특허 소송도 승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가 2012년 11월입니다. 내가 특허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 회사가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까지 받아냅니다. 정말 그때는 누구 못지않게 기뻤고요, 선배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업체는 그때까지도 인터넷 공격이 지속됩니다. 장성훈 대표는 판사까지 매수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미국 협력업체가 항의 기사를 게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식으로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ED와 공기청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LED 공기청정기가 점점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그것은요, 뭔가 회복의 기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쟁 회사, 상대 회사의 악의적인 인터넷 테러는요, 가끔씩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걸 취소시키기도 하고요. 또 매출을 조금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을 했는데 그 입점도 취소당할 만큼 매출이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50억 하던 매출이 5억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4억까지 떨어져서 그야말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성훈 대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반납해버리고요. 새벽 출근해서 점심 산행을 하고 야근에 퇴근을 지속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뭔가 좀 다른 것을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2014년 8월에 스마트 공기청정기를 개발해냅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의 전자파를 차단하면서도 공기청정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했던 거죠. 뭔가 확실한 새 출발을 선언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미니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실제로 전자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2차 감염을 방지하고요. 거기에 공기청정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번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출원부터 먼저 합니다. 그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과거 업계의 다크호스로 불렸던 것처럼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 노력을 쌓아갑니다. 다크호스도 하루아침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산행을 수도하듯이 시작을 하고요.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위로와 위안을 받아가면서 새롭게 출발했던 겁니다. 매출액은 이제 1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 속에 정직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업계 1등은 당연하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장성훈 대표는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